안녕하세요. 영화 오펜하이머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펜하이머는 개봉 첫날 55만 관객을 동원하여 역대 놀란 감독 영화 중 최고 오프닝 기록을 깼어요. 이동진 평론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영화 자체가 핵폭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북미에서는 이미 한 달 전에 개봉하여 현 시점 6억 달러 수입을 돌파했는데 한국에서도 개봉 3일차에 85만을 넘기는 호성적을 기록하고 있죠. 비단 흥행만이 아니라 로튼토마토, 메타크리틱, IMDb 등 주요 영화 평론 사이트에서 평론가 평점뿐 아니라 관객 평점도 10점 만점에 9점에 가까운 평가가 내려지고 있어 2023년에 개봉한 영화 중 흥행 비평 양쪽에서 성공한 드문 영화라 하겠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시대적 배경과 오펜하이머 개인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훨씬 재밌는데요. 혹시 영화를 아직 안 보셨다면 위 카드 영상을 클릭하시고 영상을 보고 가시면 훨씬 더 영화를 재미있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성공리에 흥행 질주를 하고 있는 영화 오펜하이머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오펜하이머를 재미있게 보신 분이면 이 영상도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오펜하이머를 둘러싼 재미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개봉 한참 전부터 이 영화가 높은 관심을 받은 이유는 세계인이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인이 사랑하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은 흥행과 비평 모든 면에서 호평을 받는 세계 최고의 감독이죠. 개인적으로 그의 최고 장점은 영화라는 장르 자체에 대한 이해가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연출만 담당하는 기존 감독과는 달리 스스로 스토리를 만드는 각본가이기도 하면서 영화 전체를 총괄하는 제작자에게 가능한 것이죠. 컷낭비를 하지 않기에 감독판도 따로 만들지 않고 극장판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며 CG 촬영보다는 세트장을 직접 만들고 현장 촬영 위주로 찍는 것은 매우 유명합니다. 인터스텔라에서는 옥수수 밭을 직접 기르고 테넷에서는 보잉 747을 구입해서 경납고 세트에 들이박죠. 놀란 감독만의 이러한 촬영 철학은 단순한 기행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는 행동입니다. 바로 관객에게 압도적인 몰입감과 생생한 현장감을 선사하기 위한 방식인 것이죠. 이것은 오늘 다루는 영화 오펜하이머에서도 적용됩니다. 놀란 감독은 IMAX로 영화를 촬영하는 드문 감독입니다. IMAX는 이미지 맥시멈의 약자로 1.43대 1의 독자적인 화면 비율과 고화질을 가지고 있는 영화 규격입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한계치까지 영화로 표현해 주는데 오펜하이머도 IMAX 필름으로 찍었습니다. 이번 영화에서는 핵폭발 실험의 폭발신이 클라이막스이지만 원자폭탄을 만드는 오펜하이머의 심리 변화도 중요한 요소인데 그의 고뇌를 표현하고자 클로즈업 씬이 매우 많아요. IMAX의 큰 화면에 가득 담기는 인물의 표정은 관객 역시 그 감정선을 따라가게 만들죠. 영화는 이미지와 사운드가 결합된 종합 예술인데요. 이 영화는 상영시간 내내 집에서는 맛볼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음악과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특히 트리니티 실험에서 폭탄 폭파 후 버섯 구름과 함께 몰려오는 굉과 충격파에서 저는 전율했어요. 솔직히 보헤미안 랩소디 이후 사운드의 임팩트가 가장 큰 영화라 생각합니다. 일반관에서 시청했는데도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이후에 IMAX 영화관에서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어떤 분은 IMAX에서 굳이 볼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보실 거면 꼭 IMAX에서 보시길 권합니다. IMAX는 사운드 시스템 또한 전용 고출력 스피커와 우퍼를 활용하기 때문에 분명 더 큰 만족감을 줄 테니까요. 테넷, 인터스텔라 등 놀란 감독의 영화의 특징은 여러 시간대를 섞어서 영화를 진행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영화의 내용이 관객에게 입체적으로 전달되는 장점도 있지만 다소 산만하고 헷갈릴 수 있다는 단점도 분명히 있죠. 이번 작품에서 놀란 감독은 화면의 색깔을 이용해 다양한 시점이 가지는 단점은 없애고 관객의 직관적인 이해를 돕습니다. 오펜하이머의 이야기인 컬러 파트는 피슨, 핵분열이라는 제목으로 나오고 스트로스의 관점에서 본 흑백 파트는 퓨전, 핵융합이라는 제목하에 서로 번갈아가며 영화가 진행됩니다. 핵분열은 원자폭탄의 원리로 오펜하이머가 맨하튼 계획을 통해 원자폭탄의 아버지가 된 이야기를 반영하고 핵융합은 수소폭탄의 원리로 오펜하이머가 수소폭탄의 개발을 적극 반대했다가 메카시즌과 스트로스의 희생양이 되어 몰락하는 과정을 반영하는 제목입니다. 영화의 가장 핵심 소재이자 쟁점을 제일 처음 제목으로 제시하고 이를 색깔로 구분 지음으로써 관객이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성을 취한 것이죠. 다소 밋밋할 수 있는 전기 영화를 시점과 시간을 입체적으로 병치함으로써 흥미롭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또한 줄거리 중 트리니티 실험의 순간에 가장 힘을 준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트리니티 실험 폭발은 모든 긴장감이 응축된 순간인데 3년의 시간과 노력, 그 기간 동안 모은 핵분열 물질 40조 이상의 금액 투자, 10만 명이 넘는 전문 인력이 투여된 프로젝트의 성패가 결정되는 트리니티 실험의 순간을 몰입감 있게 묘사하였고 앞서 말한 대로 폭발의 후폭풍으로 찾아오는 사운드는 기가 막힙니다. 영화 오펜하이머는 주연, 조연, 단역, 특별 출연 가릴 것 없이 명배우들이 총집합한 초호화 캐스팅으로 유명합니다.
주인공 오펜하이머 역을 맡은 킬리안 머피는 놀란 감독의 페르소나로 불릴 만큼 놀란 감독의 영화에 많이 출연했음에도 이번이 놀란 감독 영화에서 첫 주연작인데요. 오펜하이머의 역을 맡기 위해 앙상하게 보일 만큼 체격을 줄였습니다. 실제로 킬리안 머피는 배우와 캐릭터가 일체되는 것이 연기의 전제 조건이며 이를 위해 외모를 맞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 맞게 오펜하이머를 체격부터 억양까지 완벽하게 연기해냈습니다. 미국의 연예 대중매체, 영화 매체들은 아카데미 주연상 후보는 따놓은 당상이라며 호평 일색이더라고요. 우리에게 아이언맨으로 유명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경우 토니 스타크의 이미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 놀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수소폭탄 개발을 두고 오펜하이머와 대립한 에드워드 텔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을 연기한 베니 사프디는 진짜 최고의 연기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트루먼 대통령 역을 맡은 게리 올드먼이나 데이비드 힐 역으로 잠깐 나온 라미 말렉 역시 신 스틸러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고 레슬리 그로브스 역의 맷 데이먼, 아내인 키티 역의 에밀리 블런트도 캐릭터와 찰떡인 연기를 했습니다. 아인슈타인, 닐스 보어, 엘리코 페르미,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레오 실라르드 등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연달아 나오는데 이들을 알아보는 재미도 쏠쏠했고요. 물리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선물과 같은 영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영화는 없죠. 오펜하이머는 명작이지만 제가 느끼기에도 분명히 느껴지는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점, 오펜하이머와 그의 연인인 진 테트록의 정사장면 연출이 문제입니다. 이 영화가 미국에서는 성인 등급인 R 등급이 매겨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으로 상영됩니다. 그런데 영화 진행 중 오펜하이머와 진 테트록 간의 정사장면이 나오는데 배우들이 나체로 나오는 데다가 그 시간이 꽤 길어서 모르고 간 관객의 경우 불편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진 테트록과 오펜하이머의 관계는 실제로 오펜하이머가 공산주의자 2명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사장면 자체가 나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장면 이후의 대사입니다. 이제 나는 죽음이여 파괴자가 되었다. 이 대사는 트리니티 실험 이후 실제 오펜하이머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정사장면 도중 이 힌두교 경전을 뜬금없이 읊어요. 어차피 뒤에서도 또 쓸 대사를 개연성 없이 정사장면에서 굳이 넣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힌두교도 입장에서는 신성 모독이고 힌두교도가 아닌 제 입장에서도 의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인도에서는 해당 장면을 검열하였을 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상영본에서 그 장면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 상태이고요. 두 번째 단점, 폭발신을 기대하고 가셨다면 다소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원작 폭탄하면 최대급의 파괴력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사운드에 비해 시각적인 만족감은 덜합니다. 이건 CG를 배제한 연출 때문이 큰데요. 일반 팔물을 조금 모아다가 폭발시킨 허접한 느낌이에요. 물론 당시 트리니티 실험 핵폭탄의 규모가 2만 톤 TNT인데 실제 그 정도의 파괴력을 영화를 위해 발휘하는 것은 아무리 리얼리티 세트의 장인이 논란이라고 해도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항을 다 고려한다 해도 원폭에 대한 기대감이 관객 입장에서는 영화를 관람하는 주요 이유인데 이 점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오히려 놀란 감독의 실사 고집이 관객 입장에서는 역효과를 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단점, 긴 상영 시간. 이 영화는 러닝타임이 180분, 즉 3시간입니다. 영화 상영 기준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자면 천재과학자 오펜하이머 소개, 맨하튼 프로젝트의 시작과 끝, 수소폭탄 반대로 몰락하는 오펜하이머 정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컷낭비가 없는 것으로 유명한 놀란 감독이지만 클라이막스인 핵폭탄 씬 이후 1시간이 더 남았다는 것은 영화 구성상 지루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3시간이라는 상영시간은 정말 긴데요. 저의 경우 아무 생각 없이 커피를 마시고 갔다가 소변을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덕분에 원작 폭탄이 아닌 제 방광이 터져요 라는 댓글에 완전 공감했죠. 거기다 이 영화를 100% 즐기려면 사전 지식이 있어야 해요. 대단한 물리학자들이 누군지 알고 보면 더 재미있고 오펜하이머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을 알고 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반대로 보았을 때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한 영화의 진입장벽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공감이 안 되는 내용을 3시간 동안이나 봐야 된다면 그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고역입니다. 따라서 저는 영화 보시기 전에 위 카드 영상을 보시길 추천드려요. 영화가 100%더 재밌어질 겁니다. 자, 드디어 성공 공식 시간입니다. 오늘의 성공 공식은 인간 오펜하이머 성공 공식, 그리고 영화 오펜하이머 성공 공식입니다. 첫째, 인간 오펜하이머의 성공 공식. 겸손하고 존중하자. 오펜하이머가 성공한 것은 천재성과 리더십이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과학자로 명성을 얻은 오펜하이머조차 종국에는 비참한 말로를 걷죠. 오늘의 성공 공식은 성공 요인에서가 아닌 실패 요인에서 찾고 싶습니다. 영화에서 오펜하이머의 탁월함도 묘사되지만 그의 오만함도 잘 드러나는데요. 본인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아는 오펜하이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그냥 합니다.
가족의 신의를 깨는 불륜도 하고 보안을 위한 구획과 정책도 어기죠. 중요한 위치에 걸맞지 않게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거기에다 타인을 무시하는 태도까지 보이죠. 오펜하이머를 몰락으로 이끈 원자력위원회의 청문회는 극중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연기한 루이스 스트로스가 의도한 것입니다. 오펜하이머는 과거 루이스 스트로스를 2번이나 무시했죠. 오펜하이머가 프린스턴 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하고 스트로스를 만났을 때 스트로스의 과거 이력을 듣고 미천한 구두파리 취급을 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도 스트로스의 주장을 대놓고 조롱한 적이 있죠. 이렇게 본인을 무시하는 오펜하이머에게 루이스 스트로스는 몇 년 동안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장으로 취임한 AEC 청문회를 통해 오펜하이머를 안보 위협 인물로 몰았고, 오펜하이머는 기밀 접근 권한을 박탈당하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는 불명예를 겪게 되죠. 저는 이러한 오펜하이머의 이력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하면 상대적으로 남을 깔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펜하이머의 사례는 타인의 가치를 무시하는 순간 본인의 가치도 무너지게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즉, 성공을 끝까지 지키려면 다른 사람 역시 나처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존중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교만은 실패를, 겸손은 성공을 부른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자고요. 둘째, 영화 오펜하이머 성공 공식. 소재 선정이 성공의 첫걸음이다. 영화 오펜하이머는 성공리에 흥행하고 있습니다. 천재적인 감독의 힘일 수도 있고 초호화 캐스팅의 파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펜하이머를 영화의 소재로 선택한 것 자체가 흥행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초의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인 맨해튼 프로젝트의 책임자이자 최고의 과학자에서 스파이로 몰려 공직에서 쫓겨난 이력은 너무도 흥미로운 요소이죠. 강력한 파괴력의 핵무기는 인간과 세상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라는 것도 인간의 선택에 대해 거듭 생각하게 만드는 존재론적 화두입니다. 오펜하이머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회자될 인간이기에 이 인물을 소재로 선택한 순간부터 성공은 보장된 것이죠. 훌륭한 음식은 재료 선정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요리사의 솜씨가 더해지면 음식도 예술이 됩니다. 이처럼 매력적인 소재 선정은 영화뿐 아니라 모든 영상 콘텐츠에 적용될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저는 10분짜리 유튜브를 만들면서도 무얼 주제로 이야기할 것인지를 가장 먼저 고민합니다. 여러분도 이야기나 콘텐츠를 만드신다면 매력적인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매력적인 소재로 멋진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며 오늘의 성공 공식 마치겠습니다. 오펜하이머가 더 흥행하길 응원합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파이팅! 여러분도 파이팅!